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 선거권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한다. 그거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력으로 선거를 제대로 이렇게 치를 능력이 안 되는 정당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미국이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인 스포츠 교류 행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떤 대결 구도의 장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어떤 대중국 전략, 이게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 딱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 이수진 프로젝트 시정 토크 12월 7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 제일 웃긴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대선 후보와 당대표와 그 선대위 구성을 관련한 그 난리 부르스였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도망을 가고 윤석열은 찾으러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껴안고 이런 커플티도 있고 난리 치고 있다가 요거 하는 사이에 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던 김종인 뭐라고 해야 되죠? 김종인 하여튼 비대위 전문가 비대위 전문가께서 결국에 다 이렇게 윤석열하고 유준석이 화해하는 날 같이 합의하기로 해서 어쨌든 지난 일요일에 선대위가 출범을 했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김종인 할아버지께서 여기저기 이제 쑤시고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김종인 등과 정당 정치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꼭 대선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정말로 대통령 선거라는 걸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넘어서 자괴감까지 느낄 정도로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말고, 그런 문제에 별도로,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1, 2주 사이에, 1, 2주인지 한 2, 3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든 야든, 그 대선, 대선을 위해서, 이른바, 좋게 말하면은, 외부 인사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은 외부 인사 영입이고,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거꾼 영입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꾼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선거 때만 나타나는 선거꾼이죠.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없죠. 이런 선거꾼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또 이른바 그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그 한국의 정당들, 양대 정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도저히 어떤 그 민주주의를 떠받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죠.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은 자력으로 선거를 못 치릅니까? 못 치르고 선거꾼을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와야만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국이 얼핏 보면은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해서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 한국의 어떤 정치 수준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걸 그냥 이렇게 가서 표 찍는 것이 마치 그냥 그게 민주주의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는 걸 말하거든요. 악화를 걸러내고 양화를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서 양화들이 어떤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나라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른바 그게 어떤 대의제 정당 정치,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기본인데, 이게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 선거권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한다. 여든 야든 관계없이.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저 개인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정치 관련해서 많은 그 정치 어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하는 분들이나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꾼을 데리고 와야만 이긴다라는 것으로 자꾸 부추기고 선동을 한다. 그리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을 혼을 내야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윤석열 씨가 개판이 됐든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일단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혼을 내야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해. 그걸 위해서는 이런 선거꾼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선거 때마다 한다 이거예요. 선거 때마다. 한국의 어떤 대의제 정당 정치,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싱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집단들이 오히려 선거 때만 되면은 무조건 한번 일단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앞장서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절대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이 대의제민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없어요. 절대 발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개똥이나 소똥이나 말똥이나 누구를 데려와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 도대체 그러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력으로 선거를 제대로 이렇게 치를 능력이 안 되는 정당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분명히 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분명히 이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뭔지 알아서. 물론 지금도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일반 사람,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네, 미국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이제 선언을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외신에서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부터가 이제 미국이 그 외교적인 보이콧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선수단은 참가를 하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올림픽을 하면은 뭐 각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그 정상급들이 이제 참석을 하잖아요. 참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올림픽 외교 활동도 벌리죠. 이렇게 하죠. 근데 다들 아신 것처럼 이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 중국이 위구르에 대해서 이른바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유로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이 이렇게 탄압을 한 적이 없다, 인권 탄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강하게 지금 이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른바 그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인권 탄압이 자행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비난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이제 외교사절단 보이콧을 하겠다. 다만 미국은 그렇게 보이콧을 하는데 각 나라들이 보이콧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각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라. 강요를 안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죠. 뭐, 말들은 이제 뭐,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것 같은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는 있는데, 일본은 그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 어쩔지는 좀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그 아베 전 총리의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미국처럼 외교적 보이콧을 안 할 가능성이, 다만 이제 그 총리나 이런 그 정상급이 가는 것보다는 그 밑에 급이 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명백히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그 탄압에 대한 그 강력한 의심이 있다 이거예요. 강력한 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예. 미국하고 중국 내지는 유럽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들하고 공동으로 신장 일부를 지역화해서 인권 탄압 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중국이 거부를 하고 있죠. 예.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부를 하는 행위가 더욱더 의구심과 반발을 키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어떤 대결 구도의 장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 스포츠는 긴장 완화에 기여를 했지, 스포츠가 긴장을 확대하거나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키는데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예. 미중 간에 서로 패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중국하고의 어떤 대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한편에서는 대화 채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이런 그 대화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국제 스포츠 무대를 거부한다라는 건 예. 약간 이렇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까? 앞뒤가 예. 맞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부통령 안 가고 국무장관 정도가 간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정도가 가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설령 가서 대화를 해갖고 안 된다 한들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손해날 게 없는 걸 왜 거부를 하냐, 제 개인적인 견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결 구도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진영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앞서 민주주의 어떤 국가들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예. 근데 중국하고의 어떤 패권 싸움이든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그 인권 탄압 행위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될 기후 문제든 여러 가지 이렇게 중국하고의 어떤 논점들이 현안 과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안 과제들별로 이렇게 계속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고 하면 이런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처럼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계속 대화의 어떤 그 창도 열어서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걸 보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어떤 대중국 어떤 패권 전쟁의 어떤 대중국 전략 이게 아직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우선적으로 그냥 바이든 정부도 미국 국내 사정이나 어떤 다음 내년 중간 선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든지 중국에 대해서 강공 모드 이런 것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강공 모드를 취하더라도 밑에서라도 아니면은 뭔가 실질적으로 중국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나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이거나 국가를 병행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학습하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제인 것 같아요. 아베 전 총리하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비교적 보이콧가 좋은 하나의 학습 사례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입니다. 예.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해서 뭔가 미국이 잠깐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12월 7일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시정 토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